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거의 1시간 반 동안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5060 세대. 과연 5060 되면 옛날에 한 3,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령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공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대체를 하고 AI다 해서 자율주행차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AR, VR 또 심지어는 확장해서 XR 이 세계라고 해서 굉장히 이 변화와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본질을 모르면 정말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경제대국 10위예요. 경제대국 10위라는 것은 저는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항상 이렇게 막 울렁울렁 벅찹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거의 한 10년 전부터 탐나 금융 포럼에 와서 3개월에 한 번씩 강의를 하면서 제주도도 좀 이렇게 투자의 도시가 돼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부자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 세계 10위국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 GRDP 기준하면 거의 한 26위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경제 10위국을 만든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를 좀 누비고 있습니다. 세계 1등 가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스마트폰. 요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K푸드, K컬처와 관련해서 K방역 시스템까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우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만이 이제 그걸 제대로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 ALC,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저도 3일 동안 참여하면서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야,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됐다. 경제 대국이 됐다. 앞으로 종속된 삶을 살지 말고 뭔가 주체가 돼서 뭔가 세계의 역할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가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한국에 대한 어떤 굉장히 놀라울 만한 발전 속도 그리고 어떤 국민의 어떤 역동적인 그분들 얘기는 굉장히 친절하고 근면하고 뭔가 이렇게 성실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다음에 이런 거에 비춰서 우리의 어떤 사회적 인프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직 기반들이 미국보다도 훨씬 낫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서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고 아무것도 가지게 없던 사람이 우리나라 잘 나가는 기업의 5% 이상 10개 기업의 상장이 10개 기업의 대주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50여 개 기업의 주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어도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또 그러한 성과가 내가 이렇게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국가의 발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대부분 다 투자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면 다 망한다는 생각을 거의 8, 90%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투자 환경, 투자 문화로 인해서 이런 걸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기업에 투자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어떤 소득의 불균형,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에 이제 경험하고 저를 오늘 이렇게까지 만들어준 어떤 투자 경험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당돌하게도 제가 나는 이렇게 투자했다. 기업의 주인이 되라. 투자 10계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식 투자를 그 국민들에게 쉽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환경, 투자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저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뭐 정치인 포함해서 또 고급 공무원 포함해서 아니면 또 이 학계에 있는 그 교수들 포함해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좋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우리는 뭐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도시에 나와서 집 한 채 사면 이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만 해도 우리의 그 평균 수명이 60세였는데 지금은 뭐 80대 중반, 우린 100세 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데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왜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업에서 발행한 지분을 가치를 사는 거고 그 지분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인이 돼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돈을 벌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3, 4년, 4, 5년 아니면 10년을 보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단순히 이렇게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주식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주식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주식을 우리는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는 사고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투자한 기업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투자한 기업을 찾는 그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주식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는 먹고 살기도 어렵다. 그 종잣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잣돈은 누가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뭐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든 아니면은 좀 뭐 쓰는 것을 좀 절약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이 마련해서 돈 뭐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아니면은 뭐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이런 부분에 종재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게 큰 돈이 되거든요. 우리가 벽지 한 토를 먹어버리면 없어지지만 이걸 심고 이러면은 한 그루가 되고 또 한 그루가 100그루가 되고 또 100그루가 또 이 수십 가마니가 되거든요. 이 종잣돈의 이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도 과거에 5천만 원 그 현대상사나 삼성 상위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저도 한 4,3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그 종잣돈만큼은 본인들이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꾸준히 평생 함께할 그런 기업을 찾아서 이 투자를 해가다 보면 굉장히 재미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놓고 어떻게 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해서 어떤 기업의 지분을 사게 되면 그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주인으로서 이 소통하면서 동행을 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라기보다는 저는 사업가입니다. 증권시장을 통해서 2,300개 기업이 지금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갑입니다. 마음에 드는 기업만 골라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좋은 환경에 이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정말 이 단순한 어떤 그 노동자, 근로자로 살고 또 단순한 소비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심지어는 단순한 투자자, 사고팔고 하는 전 투자라고 보지 않고 투기자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우리 긴 인생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 이걸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본시장이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환경. 요즘 뭐 이렇게 내년에 대선이 있고 또 지방 선거가 있는데 과연 이 경제적인 리더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렇게 편갈라서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 복지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업에 이렇게 투자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들게 되면 이거 다 우리 국민이 부자가 되면 가게도 기업도 국가도 함께 이렇게 부자 돼서 세계 중심국가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기업의 주인이 되라는 얘기인데요. 주식농부 투자 10개명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은 제가 이 10개명 얘기하면은 무슨 뭐 교주도 아닌데 야,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런데 제가 이게 투자 강연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서 이 10개명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일단 재미있어야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부안해동하지 마라,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라.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주식 투자는 농사다. 투자 기회는 항상 있다.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라는 그것을 하나하나 좀 한번 그 사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우리가 이제 이런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매일 종목부는 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투자자의 관점,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일상들이 기업에서 만든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조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기업은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기업에서 만든 재화나 서비스가 이 기업들이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만든 재화나 서비스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비싸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핸드폰을 SK텔레콤 씁니다. SK텔레콤 매달 10만 원 이상씩 요금을 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쓰는 게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들은 월급을 가져가지만 주인은 수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SK텔레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주변에 KT보다는 SK텔레콤을 권장을 많이 하는 거고, 이제 주인으로서 그렇게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투자할 기업이 넘쳐나거든요. 온라인 직판 여행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2007, 8년도에 그 삼천리 자전거와 그 참 좋은 여행을 이제 투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행업계가 어렵습니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어려운데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자본 구조가 굉장히 좋아서 이 어려움도 잘 이렇게 지금 이겨내고 있는 기업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에 또 작년이죠. 정말 다뉴브강에서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의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죽는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지금은 아주 우량한 알짜 이렇게 중견 여행사로 이렇게 거듭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코로나 그 국면이 해소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크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국보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그 투자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뭐 요즘 그 인테리어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이제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행을 가든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좋은 음식 먹고 아름다운 곳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SNS 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이러면 그곳이 이제 핫한 곳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렇게 시각적인 그런 어떤 그 문화 산업이 이 우리 일상생활에 다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인테리어 이런 세상이 돌아오면은 어떤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판단했을 때 이 국보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정말 그 인테리어 업계 1등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을 이렇게 해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대부분 다 인테리어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마켓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쿠팡이라든가 지마켓이라든가 이메프라든가 11번가, 티몬, 뭐 네이버 이런 쪽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 여러 기업에 투자를 했지만은 이제 세방이라는 물류 유통 산업이거든요. 이 부산에 그 항만을 가지고 있고 그 물류 그 항만 또 배송 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창고업까지 가는데, 이런 회사들은 앉아서 돈 번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하지만은 꾸준히 경기에 관계없이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서 그 제가 이런 물류유통 산업에 이제 그 투자를 했고요. 또 하나 이 카카오 같은 뭐 지금은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그 서울의 선릉역에서 집이 방배동인데 택시를 한번 잡으려고 그랬더만은 12시 넘어서 택시 잡으려고 그랬더만은 택시를 못 잡았어요. 근데 택시가 다 이렇게 빈 택시예요, 오는 게. 근데 전부 다 이게 카카오 예약 택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릉역에서 우리 방배동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야, 이 정말 카카오의 어떤 플랫폼이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이 기업의 주가가 액면 지금 분할해서 지금 100원짜리로 돼 있는데 액면 분할하기 전에 10만 원대였어요. 제가 그때 10만 원대 투자했습니다. 지금 뭐 액면 분할해가지고 뭐 16만 원, 17만 원 정도 가니까 거의 뭐 80만 원 이상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게 3, 4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라스베가스나 싱가포르 가가지고 그 관광산업의 그 끝판왕은 카지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전거 같은 경우도 2007, 8년도에 뭐 건강, 뭐 레저, 환경, 그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뭐 4대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전거 붐이 좀 일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자전거도 이제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 부탄가스, 여러분 집에 그 부탄가스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아마. 뭐 국민연료, 썬연료, 아니면 터지지 않는 그 맥스 부탄, 이런 라디오 방송 들으면은 다 있고 집집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럽의 그 스페인, 독일 여행 가서 유럽에도 이런 그 부탄가스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그 이 작지만 아주 강한 이런 기업들의 제품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기업의 그 이 제품을 모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태양도 그렇고 대륙제간도 저는 지금도 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분에 정말 300개가 철판이 들어가면은 이 가스 충전 이 상태로 300개가 이렇게 나오는, 태양 같은 경우는 그 3개 라인이 있고 대륙제간은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돼서 효율적으로 이 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작지만 강한 기업, 또 우리 한류 문화와 더불어서 우리 그 문화가 세계에 전파되면서 그 뭐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나 이런 쪽에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업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투자자 시선으로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부안해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이 뜻을 알아요.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이 본질을 알고 해야 되는데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들이 사면 우르르 사고 남들이 팔면 우르르 팔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태평양을 건너갈 때 정말 이 항공모함 같은 기업, 배에 이렇게 승선이 돼 있다고 하면 뭐 목적지까지 갈 때 웬만한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공모함 같은 그 기업을 찾는 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항공모함 같은 기업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과연 이제 좋은 기업 비즈니스 모델, 어떤 사업을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경영진.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진의 어떤 덕목을 얘기할 때는 한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처음에 기업인들 중에 열려 있느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경청의 리더십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업을 제가 다녀보고 이러면은 이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그 기업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야 그 기업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려 있다는 얘기는 함께하는 직원들한테 열려 있어야 되고, 또 고객한테 열려 있어야 되고, 또 함께하는 이 투자해주는 주주들한테도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또 이런 기업인들은 그런 기업가 정신도 필요하지만은 또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면 그걸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런 어떤 이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 정도의 어떤 배당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회사, 이런 조건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정말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고 정말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성공하는 투자, 뭐 실패하는 투자, 누구나 다 그 이론적으로는 다 이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투자는 뭐 주식 투자를 단순히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어떤 머니 게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5, 60 되면은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1, 20% 정도만 그래도 그나마 그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7, 80%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기업에 의존치 않으면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앞장을 서야 되고, 이게 성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주인이 돼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의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 보상이라는 게 캐피탈 게인, 주가 차익이 될 수도 있고 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강의 있을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인간이 많은 그 발명품을 이렇게 만들어 왔지만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어떤 그 발명품은 저는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 이기에 과거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뭐 전기가 있었고 또 이 최근에 그 IT 기반의 정보화 사회에 그 인터넷이 이렇게 있어서 세계를 이렇게 벽 없이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 놨지만 저는 이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공유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잘 활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과거에 그 스페인부터 네덜란드, 영국, 지금 미국의 주주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정말 세계 내놔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증권시장 시스템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는 법인에서 투자를 해라.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모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한 35년 동안 자본시장에 있어 봤는데 그렇게 많은 기업을 알지 못합니다. 한 100여 개 기업, 제 포토에는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 나는 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나는 그 증권시장을 통해서 내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내가 투자한 기업의 사장과 그 기업의 어떤 그 미래를 놓고 얘기할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이게 등록된 기업들은 코스닥이 있고 이제 코넥스부터 코스닥이 있고 거래소가 있는데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검증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신용이 자산입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믿음, 약속 이런 게 이제 지켜지는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생활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이 자영업자 비율이 25%가 넘습니다. 1년도 안 돼서 8, 90%가 전업하거나 폐업하거든요. 증권시장에 약간의 거래세와 수수료만 내면 정말 이 우리가 열심히 애들 가르쳐서 집어넣고 싶은 그런 기업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못하면 살아왔던 것이죠.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내면은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현대 정의선 회장과도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거고 SK 최태원 회장하고도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음 카카오하고도 이렇게 동업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번에 그 아마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면 이데일리 TV에 제가 그 초대석에 한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2주 전에. 아마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텐데 그 앵커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도 뭐 돌발 질문을 받아가지고 뭐 다 중요한데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대상이 뭐냐. 기업이잖아요. 투자 대상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목,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주가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이거든요, 기업.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 줘야 되는 것은 기업인데 그 투자의 본질은 뭐냐, 결국은. 투자자는 동행할 기업을 찾아서 기업과 시간에 투자를 해주고 이 기업과 사업가는 투자금으로 사업을 번창시켜서 이익을 동업자들에게 돌려준다. 뭐 이외에 뭐 이렇게 설명할 일이 있습니까? 더 없거든요. 너무나 이게 쉬운 명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기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기업은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 일자리, 우리 또 가장 큰 게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게끔 하는 저는 세금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이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고 정말 심지어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해주는 행위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누구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식 투자를 장려합니다. 만약 주식 투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도박이고 뭔가 이 패가망신하는 일이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나와서 주식 투자를 이렇게 권하겠습니까? 우리는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는 교육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자본시장에 대한 문제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부에서도 이 비생산적인 어떤 그 부동산에서 이 산업 자금 쪽으로 이렇게 유도될 수 있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혹자들은 자금이 몰리고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거는 기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자산에서 이 증시 쪽으로 이게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앞으로 2, 3년 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만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돈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결국 이 올해 어떤 기업이나 사람을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그 표정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러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보이거든요. 사람도 또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이렇게 길게 투자를 해주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성과를 이렇게 함께 공유하게 되면은 그게 투자된 그 기업주들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은 기업과 투자자를 잇는 핵심 통로거든요, 결국은. 투자자는 자산 증식을 하고 성과 공유를 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이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치 창출하고 자본 조달을 통해서 이 도전 정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저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는 거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과정들은 저는 권장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기업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 얘기하고 이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천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돈에 대해서.